현재 전 세계적으로 특히 동아시아에서는 많은 국가들 간의 영유권을 두고 강한 대립이 진행 중입니다. 중국은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남중국해 영유권을 두고 분쟁을 겪고 있고, 러시아와 일본은 쿠릴 열도 분쟁을 겪고 있으며, 일본과 중국 사이에는 센카쿠 열도 분쟁이 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 사이에는 헤이샤츠선 분쟁이 있기는 했었으나 러시아가 일부를 양보하면서 해결되기도 했죠. 한국 역시 일본과 분쟁을 겪고 있습니다. 사실 역사적으로도 국제법적으로도 한국 고유의 영토인 독도를 두고 일본이 다케시마의 날을 지정하는 등 생떼를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정부 차원에서 일본의 대마도를 두고 역사적인 증거를 제시해 한국으로 반환하라는 요구를 했던 일이 있습니다. 이런 주장에 대해 중국이 한국의 지지를 표하면서 일본 정부가 엄청난 반발을 표했었는데요.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디스멘털입니다. 지난 2005년 3월 16일 한국인들을 분노케 하는 기념일이 일본에서 제정됩니다. 일본 시네마현 의회는 1905년 2월 22일 독도를 일본 시네마현으로 편입 고시한 날을 기념하기 위해 다케시마의 날을 제정해 한국에 강한 반발을 불러왔습니다. 이에 격분한 창원시 의회는 바로 이틀 뒤인 3월 18일 대마도의 날 조례를 지정하고 긴급 상정에 가결하기도 했죠. 그런데 일본이 이렇게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기 시작한 것은 아무래도 한국에 비해 강력한 국력을 내세워 분쟁의 소지를 만들면 국제사법재판소로 갔을 때 로비를 통해 유리한 고지를 점하겠다는 논리인데요. 그런데 사실 이러한 일본의 독도 침탈 구상에는 이런 주장이 큰 힘을 얻지 못합니다. 현재 독도를 실효 지배 중인 건 한국임에도 자신들만 인정하는 기념일을 만들었다는 것은 강제로 한국 영토를 빼앗겠다는 야욕을 전 세계에 알리는 꼴입니다. 만약 국제사법재판소로 넘어가기 위해 언론 플레이를 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언론 플레이에 절대 반대를 표시할 국가가 셋이나 되니까요. 우선 한국은 당연히 이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고, 중국은 센카쿠 열도를 두고 분쟁 중인 관계로 허락치 않을 것이며, 러시아 역시 쿠릴 열도를 두고 일본과 절대로 화해할 생각이 없으니까요. 사실 미국의 경우도 일본은 대중국 포위망의 주축이라는 진영 논리로 일본의 주장에 큰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것이지, 사실 일본이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것에 큰 관심은 없죠. 그런데 일본이 이렇게 갑자기 독도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하는 이유로 차세대 청정 에너지로 주목받는 가스 메탄 하이드레이트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독도에는 무려 6억 톤가량이 매장되어 있는데, 개발된다면 향후 30년 동안 매년 10조 원 이상의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메탄 하이드레이트는 쉽게 말하면 바다 깊은 곳에 잠든 불타는 얼음을 말합니다. 수압이 수십에서 수백 기압에 이르는 심해에서 물은 0도 이하가 되어도 바로 얼음이 되지 못하고 물과 얼음의 중간 형태를 거치게 됩니다. 이때 천연가스가 공급되면 물 분자 사이의 빈 공간을 채우면서 가스 하이드레이트가 만들어집니다. 천연가스 성분의 대부분이 메탄가스이기 때문에 가스 하이드레이트는 메탄 하이드레이트라고도 불립니다. 외관이 드라이 아이스와 비슷하면서 불을 붙이면 점화되는 성질을 가지기 때문에 석탄이나 석유 등 화석연료를 대체할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불립니다. 만약 개발만 된다면 독도는 말 그대로 메탄 하이드레이트의 메카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원 논리에 의해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어느 순간부터 이러한 주장이 제기되기 시작합니다. 일본이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마당에 우리도 대마도를 한국 땅이라고 우기자고 말이죠. 엄밀히 말하면 이들은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한 대응 논리로 대마도를 한국 영유권이라고 내세우자는 것이지만, 대마도는 실제로 한국 영토라고 주장할 역사적인 팩트가 있고, 실제로 우리나라는 일본에게 대마도는 한국 땅이므로 반환하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대마도는 일본 규슈로부터 132km 떨어진 섬으로 현재 일본 영토로 편입되어 있지만 오히려 한국에 더 가깝습니다. 부산에서 고작 50km 밖에 떨어지지 않아 맑은 날 부산에서는 대마도를 육안으로 관찰할 수 있기도 하죠. 이 대마도는 현재 일본 나가사키현에 속해 있는데 한반도와 가깝다 보니 왜구들의 끊임없는 노략질의 본거지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1948년 10월 15일 광복 직후 한국에서는 한 논문이 발표됐고, 이는 한미일 3국 간의 관계를 초긴장 상태로 몰고 갑니다. 한국 수산학의 창시자로 불리는 정문기 박사는 대마도의 조선 환속과 동양평화의 영속성이라는 논문을 통해 대마도가 조선 땅이라는 증거를 낱낱이 공개했습니다. 그 논문에서 그는 고려부터 조선까지 600년간 대마도는 조선 땅이었으며, 대마도는 해적의 소굴이었고 침략 전쟁의 전초기지였다는 이유를 들어 동양의 평화를 위해서는 빠르게 한국으로 환속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논문은 엄청난 파장을 몰고 왔습니다. 1948년 2월 17일 미 군정하에
섭렵 입법위원 60명은 이 논문을 근거로 대마도는 조선 땅이라고 선언했으니까요. 그리고 그해 8월 18일 이승만 전 대통령은 건국 3일 뒤 곧바로 일본에게 충격적인 발언을 내놓습니다. 우리는 일본의 대마도를 한국에 반환하도록 요구할 것이다 라며 대마도는 상도와 하도의 두 섬으로 분리되어 한국과 일본 양국의 중간에 위치한 우리 영토인데 350년 전 일본이 불법으로 탈취했다고 주장했죠. 그러나 한국 측의 이런 영유권 발언에 대해 일본 열도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바로 3년 전까지 자신들이 식민 지배했던 한국이 건방지게 일본 영토를 한국 땅이라고 우긴다며 분노했고, 요시다 시게루 총리는 강력하게 반발을 표했습니다. 이렇게 일본의 강한 반발이 시작되자 이승만은 9월 9일 대마도 송령에 관한 성명을 발표하면서 대마도의 한국 영유권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1월 8일 연도회견에서 대일 배상 문제는 임진왜란 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면서 특히 대마도는 별개로 하여 취급하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어 대마도가 우리 섬이라는 것은 더 말할 것도 없고 350년 전 일본인들이 그 섬에 침입해 도민들이 민병을 일으켜 일본과 싸웠다며 그 역사적 증거는 도민들이 이를 기념하기 위해 대마도 여러 곳에 건립했던 비석을 일본인들이 뽑아다가 도쿄 박물관에 갖다 준 것으로 넉넉히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 비석도 한국에 돌아와야 한다. 1870년에 대마도를 불법으로 삼킨 일본은 포츠담 선언에서 불법으로 소유한 영토를 반환한다고 선언했기 때문에 대마도를 한국에 돌려주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당시 이승만 대통령은 일본이 약탈해간 문화재 반환 요구와 함께 한일회담 협상 등과 맞물리면서 무려 60차례나 일본에게 대마도 반환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1940년대 후반 보도된 국내외 많은 언론사는 이승만 대통령이 대마도를 반환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강한 자신감을 내보였고, 중국 여론 역시 한국의 이러한 주장을 지지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직접적으로 이에 대한 반박을 하지 못하고 당시 일본을 통치 중이던 메가더 연합군 최고사령관에게 달려가서는 도움을 요청합니다. 동시에 한국의 논리에 반박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외무성 산하의 위원회를 구성하고 일본 5대 학회를 모두 동원해 2년간 대마도에 관련된 수많은 논문을 쏟아냅니다. 결국 동북아시아 역사에 무지했던 메가더는 한국의 주장이 동아시아에서 미국 주도의 리더십에 방해 요소가 된다며 제동을 걸었죠. 그리고 일본이 패전국으로서의 완전한 항복을 인정하는 1951년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초안 작성 과정에서 한국 정부는 대마도 영유권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서한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2차 대전 선순국들은 일본과의 평화조약 초안을 작성하던 당시 한국 정부로부터 일본으로부터 대마도의 영유권을 돌려받는다는 문구를 포함시켜달라는 서한을 공식적으로 미국에 요청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대마도는 한국 영토이지만 일본이 강제적이고 불법적으로 점령하고 있다고 말이죠. 그러나 미국은 대마도는 일본이 오랫동안 통제하고 있다면서 논란을 종식시켜버리고 맙니다. 사실 대마도가 역사적으로 한국 땅이었다는 역사적인 증거는 차고 넘칩니다. 1908년 순종 2년에 발간된 증보동국 문헌 비고에 따르면 지금 비록 폭력으로 일본에 강제 편제되었으나 본래는 동네에 속했다면서 섬에 사는 이들의 의복이 조선과 같다고 했습니다. 또한 대마도인들은 일본에 예속됐음을 자처하지도 않았고 일본인 역시 대마도인을 크게 차별했다고 기록했습니다. 일본 쪽의 기록을 보더라도 이러한 내용은 확인됩니다. 일본 천태종 승려인 겐신의 저서 산가 요략가에 따르면 대마도는 고려의 땅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리고 1868년 대마도가 강제로 일본의 메이지 정부에 외교권과 토지를 헌납하면서 올린 봉답서에는 조선의 신하의 예를 갖추어 수백 년간 굴욕을 받았다고 인정하면서 이제 일본 조정이 만들어주는 새로운 도장을 사용해 조선이 신하로 대했던 잘못을 바로잡는다고 했죠. 즉 고려시대 때부터 한국 땅이었던 대마도를 1868년에 일본이 강제로 빼앗았다는 역사적인 팩트가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강대국들이 일방적으로 작성한 문서에 의지할 것이 아니라 역사적인 팩트를 통해 반환받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현재 일본은 러시아와 한국과 각각 영유권 분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러시아와는 쿠릴 열도를 두고 한국과는 독도를 두고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죠. 그런데 현재 일본은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근거의 바탕으로 샌프란시스코 조약을 거론하고 있음과 동시에 쿠릴 열도는 일본 영토라는 주장의 근거로도 샌프란시스코 조약을 거론하고 있죠.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독도가 명확히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본 땅이라는 주장을 펼침과 동시에 샌프란시스코 조약에서 일본이 쿠릴 열도를 포기한다고 기재되었으나 쿠릴 열도는 홋카이도의 일부라는 상충되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문제를 두고 다른 잣대를 들이대고 있는 겁니다.
한때 일본에서는 독도 점령 시나리오가 일본 자위대 출신의 고위 간부에 의해 제시된 적이 있습니다. 이때 제시되었던 대응 방안으로 일본이 독도를 침략한다면 한국은 일본의 대마도를 점령한다는 것이었죠. 독도보다 훨씬 크고 독도보다 더 가까운 대마도를 점령하는 것이 협상의 우위를 점할 수 있다고 말이죠. 그런데 되돌아 생각해보니 독도 점령에 대한 반대급부로 대마도를 침략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한국 영토였던 것을 되찾는 것이니 무슨 수를 써서라도 독도를 막고 원래 한국 영토 대마도를 되찾아야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